그래서 오디세이 렌즈는 빛번짐 부작용을 줄이고자 톱니 모양이 매끄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감도를 높여서 근거리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로 최적화된 자유곡면 회절 프로파일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모진안과 대표원장 박진영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 성모진안과의 대한민국 최초로 2025년 8월부터 출시된 존슨앤존슨의 최신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오디세이 렌즈에 관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 오디세이 렌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도대체 이 오디세이 렌즈가 기존의 다른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디세이 렌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존의 테크니스 렌즈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미 그 우수함이 입증된 테크니스 플랫폼의 안정성과 임상적인 신뢰성을 계승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디프렉트 프로파일, 즉 후면 회절 링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다른 렌즈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새롭게 디자인된 후면 회절 프로파일로 인해서 초점 심도와 시력의 질이 뛰어나게 개선이 됐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오디세이 렌즈는 색수차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대비감도와 선명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세이 렌즈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사용된 지 얼마 안 됐고 입증이 안 된 렌즈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퓨어시 렌즈가 들어왔던 한 2년 전쯤 이미 존슨앤존슨에서 이 오디세이 렌즈를 일본에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오디세이 렌즈가 2년 동안 어떤 임상적인 효과가 있었는지가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되었고 그 결과가 나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오디세이 렌즈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갓 출시된 렌즈는 아니고요. 이미 일본에서 임상적인 사용을 거쳐서 결과가 나온 렌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은 기존의 존슨앤존슨의 테크니스 시너지 렌즈고요. 그리고 회절 링이 예리하고 날카롭게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이 오디세이 렌즈인데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디세이 렌즈만의 자유곡면 회절 프로파일 때문인데요. 회절형 렌즈라는 것은 렌즈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불규칙한 톱니 모양으로 링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연한 회색이 시너지 렌즈고요. 짙은 갈색이 오디세이 렌즈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는 회절림의 높이와 간격의 패턴이 고정적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빛을 여러 가지 초점으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오디세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 회절림의 높이와 간격을 비균일하게 자유곡면으로 슈퍼컴퓨터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빛의 간섭을 최적화시킵니다. 그에 따라서 Extended Depth of Focus라 부르는 그 EDOF, 즉 초점 심도의 연장 특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의 초점 심도가 매끄럽게 연결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다초점 렌즈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이 바로 빛번짐이죠. 오디세이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의 구조적인 간섭을 조절해서 불필요한 빛의 산란을 줄이는 그런 최적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번짐이나 아니면 빛의 번쩍임의 현상을 줄이면서도 다초점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회절형 다초점 렌즈가 이 톱니 모양이 날카로울수록 빛의 분산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근거리 시력은 더 선명하게 잘 나오게 됩니다. 회색의 시너지 렌즈가 톱니 모양이 훨씬 더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시너지 렌즈는 근거리 기능은 오디세이보다는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회절 링이 뾰족할수록 빛번짐 부작용은 더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오디세이 렌즈는 빛번짐 부작용을 줄이고자 톱니 모양이 매끄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감도를 높여서 근거리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로 최적화된 자유곡면 회절 프로파일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불규칙하게 최적화된 회절 패턴을 통해서 초점 심도를 넓히면서도 빛번짐을 최소화했다. 그래서 시력의 질을 극대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세대 다초점 인공수정체로서의 어떤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잔여 굴절 오차의 허용 범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약간의 그 근시, 원시, 난시의 굴절 오차 값이 생기게 되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들은 굴절 오차에 의해서 시력 결과가 저하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디세이는 이런 굴절 오차에도 허용 범위를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통해서 수술 후에 미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굴절 오차에도 시력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프렉티브 에러 분석표를 보시면 회색의 그래프는 시너지고 갈색의 그래프는 오디세이입니다. 근시 수치 0.5, 그리고 원시 수치 0.5, 그리고 난시 수치 0.75가 수술 후에 잔여 굴절 값으로 남게 되었을 때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시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이는데 오디세이는 그런 굴절 오차에도 불구하고 시력의 질이 1.0 근처로 95% 이상 유지된다는 그런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초점 인공수영체로 수술한 환자분들의 후기를 보면 빛 번짐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빛 번짐을 최소화하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요. 이 회색 그래프가 시너지고 갈색 그래프가 오디세이인데 세로축은 헤일러의 강도, 그 빛 번짐의 강도인데 시너지 렌즈에 비교를 했을 때 오디세이 렌즈는 헤일러가 더 약하고 덜 퍼져서 환자분이 그만큼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번지는 헤일러와 그리고 눈부심, 글레어, 그리고 빛이 별모양의 선형으로 번지는 스타버스트 각각의 그 패턴마다의 빛 번짐의 불편감을 오디세이로 수술한 후에 어느 정도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오디세이 렌즈를 사용한 거의 모든 환자군에서 빛 번짐 관련된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빛이 선형으로 번지는 스타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 오디세이에서는 그런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다초점 렌즈라는 것은 빛을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키게 되는데 시너지와 오디세이 렌즈의 공통점은 뭐냐면 회절형 다초점 렌즈이면서도 EDF, 즉 초점 신도를 길게 한 연속 초점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개념이 또 색수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색수차는 뭐냐면 가시광선이 우리 눈 속에 들어갈 때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은 굴절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망막의 앞부분에 맺히게 되고 빨간색 빛은 굴절이 덜 되기 때문에 망막의 뒤쪽에 맺히게 돼서 이것 때문에 색수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대비감도가 저하됩니다. 오디세이 렌즈는 색수차를 보정하고 대비감도를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대표적인 다초점 인공수용체라고 할 수 있는 알콘의 파놉틱스 렌즈와 비교를 했을 때 오디세이 렌즈는 시력적인 면에서 특히 근거리에서 작은 글씨를 14% 더 월등하게 보여주는 시력 결과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디세이 렌즈의 근거리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명확한 답은 근거리가 33cm까지 보이는 시너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40cm 정도 되는 파놉틱스보다는 근거리 시력이 좀 더 월등하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근거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기존의 다른 두 가지 회절형 렌즈에 비해서 빛 번짐 관련된 불편감이 비약적으로 줄어들었고 어두운 조도에서의 대비감도가 월등하게 향상됐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세이 렌즈의 원거리 시력은 100%의 환자에서 나한 시력 0.8 이상은 나왔고요. 80에서 90% 이상이 1.0 이상의 시력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거리 시력도 90%에서 거의 100%의 환자들이 J3 이상의 우수한 시력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80%가량의 환자에서는 J1까지도 아주 미세한 글씨까지도 보여주는 월등한 근거리 시력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절형 다초점 렌즈를 넣은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는 점이 뭐냐면 지하주차장 같은 조도가 어두운 곳에서 차를 주차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눈이 좀 침침하게 잘 안 보인다. 이 대비감도가 떨어지고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오디세이 렌즈는 이러한 점을 개선시켜서 타사 제품인 알콘의 클라리온 파놉틱스에 비해서 조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2.4배나 높은 대비감도 효과를 보였고 클라리온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도 15%나 높은 선명한 대비감도를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는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MTF 개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MTF는 뭐냐면 Modulation Transfer Function이라는 것인데 카메라나 현미경 아니면 안과에서는 인공수용체를 이야기할 때 눈이나 렌즈가 물체의 미세한 패턴을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MTF입니다. 우리 눈의 홍채는 외부의 조도나 환자분의 초점에 따라서 눈동자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이 눈동자가 커지게 됐을 때 이 MTF의 소실이 얼마큼 일어나느냐가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 선명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테크니스 다른 다초점 인공수용체에 비해서 이 오디세이 렌즈는 홍채가 커졌을 때에도 그 MTF 소실률이 마이너스 16%로 기존의 테크니스 다른 다초점 렌즈들이 마이너스 25%인 것에 비해서 그 대비를 월등하게 개선시킨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대비 유지력이 좋은 렌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이제 인공수용체가 들어갔을 때 자리를 잡으면서
시축의 중심부에서 이 렌즈가 약간 움직여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인공수용체가 눈 속에서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자리를 잡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렌즈의 중심부가 시축의 중심에서 얼마큼 이탈되느냐에 따라서, 즉 디센트레이션이 얼마큼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시력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데, 그래프에서 회색으로 표시되는 시너지 렌즈가 디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시력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오디세이는 디센트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시력의 질이 더 우수하게 유지된다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일반 단초점 렌즈와 오디세이 렌즈로 수술을 하고 나서 야간에 운전했을 때 시야를 시뮬레이션한 것인데, 왼쪽 절반의 시야가 일반 단초점 렌즈고 오른쪽 절반이 오디세이 렌즈입니다. 왼쪽에 단초점 렌즈로 수술했을 때는 자동차 내부의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화면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단초점 렌즈이기 때문에 초점이 원거리로만 잡혀 있고요. 대신에 빛번짐 같은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세이 렌즈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아니면 앞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약간 번지는 정도의 빛번짐은 있지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야간의 선명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야간 운전 시에도 원거리 시력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이 운전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까운 내비게이션의 화면이나 아니면 자동차의 계기판 조작 버튼 등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다초점 렌즈의 장점도 모두 가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세이 렌즈도 토릭 모델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난시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환자분의 난시축을 분석을 해서 인공수용체의 토릭축을 맞춰서 렌즈를 넣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토릭 렌즈로 수술을 마쳤을 때 렌즈가 회전을 하지 않아야 그 토릭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오디세이 렌즈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토릭 렌즈의 축 자체가 수술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분석을 했을 때 97%의 환자에서 아주 안정적인 난시 교정 효과를 보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디세이 렌즈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강남역에 위치한 저희 성모진환과에 방문하셔서 숙련된 의료진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성모진환과의 유튜브 채널 진안과를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이외에 다양한 안과 정보를 보시고요. 지금까지 성모진환과 대표원장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